지난 주말에 그 민주당 장외 집회는 지금 실패작이었다는 게 이제 딱 네. 중평이더라고요. 네. 진짜 이재명 대표벌 총동원용으로 정말 그야말로 영끌하다시피 네. 전국에서 모았는데 경찰 추산은 채 2만 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추산으로도 그날 모인 사람이 17,000명 정도. 예, 17,000명 뭐 그게 과학적인 게 가능한 게 평당 평방미터당 몇 명 이게 항상 그 과학적인 데이터로 오랫동안 집회 중에 이제 성글성글한 부분하고 집중되어 그렇죠. 있는 부분 이걸 촬영을 해서 항공 촬영을 해서 산출하면 거의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걸 지금 30만 명 모였다고 이제 그때 중에 허장성세 그래도 과장을 뭐 너무 세게 해가지고 약간 천만 명이라고 안 한 게 다행이죠. 근데 일단 왜 이렇게 이게 실패했다? 이게 30만 명 중에서 사실은 웃음거리가 된 셈이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좀 자존심에 상처가 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네. 민주당 당원들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에 지금 예. 그 근간을 이루는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 때 친명횡재 비명행사로 예. 그 공천을 받아 당선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저도 민주당 의원 이름을 들으면 예. 처음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예. 그리고 이러면 나중에 이재명 뭐 변호사, 대장동 변호사 이런 분들도 많고 예. 어느 날 갑자기 TV에 나오다가 의원 후보자가 날아가는 바람에 갑자기 뭐 그런 후보 분도 등록 계셨죠. 전날도 예. 뭐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주력군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뒷받침하는 개딸들 예. 이런 분들이 주력군인데 실제로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는 그보다 월등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집회를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서 집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이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와 상관없이 예. 민주당의 당원들은 이거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재판 앞두고 우리 동원해서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 내지 자기가 재판에 유리한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동원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방탄 폭주하는 거에 소독으로 우리를 악용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아니 저 민주당 저 지지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집회에 갈 때 내가 집회에 참석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참석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저 정치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거 예. 그것이 분출할 때는 자발적으로 오는데 예. 지금은 뭐 동원한 저 친명행제들 동원했고 개딸들 동원했는데 그 이상 이 내세운 그 대의명분 측면에서 예. 속이 너무 보이니까 예. 이게 그런 경우에는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물론 저 뭐 과거에 보면 광우병 집회 이런 것은 좀 속임수에 의해서 가짜 사실을 드러내놓고 분노의 심정을 그렇죠. 일으켜서 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쨌든 그런 오발탄이었지만 불이 붙었었죠. 네, 예. 근데 예. 지금이 분노하지도 않고 그렇죠. 예. 이게 뭐 이걸 가지고 다 저러냐. 예.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이 누구든 겉다르고 속다르지만 이재명 대표는 겉다르고 속다르면서 속이 또 뻔히 들여다보여요.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뭐 예. 겉다르고 속다른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라고는 하지만 이 날씨 좋은데 그날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예. 예. 저도 그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지 않죠. 예. 아마 다음에는 더 못할 거예요. 그 뭐 또 9일날 뭐 또 정권 이제- 규탄 장애 집회를 뭐 친야 민노총들 그 이제- 하고 한대는데 그것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노총 그다음에 무슨 저 정교조 이런 분들까지 동원하면 좀 낫죠. 이번에도 사실 민주당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늘 집회를 그렇죠, 하던 그렇죠. 분들이 네. 있었어요. 그 김인석 최고위원 형 뭐 이런 네, 예. 그분들이 뭐 1,000여 명 이상 늘 예. 집회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번에 합쳐서 거기에 붙은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붙으면 이재명 대표는 점잖게 특검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분들하고 섞이면 탄핵을 사실상 그렇죠. 주장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탄핵이란 말은 이제 최소한 이재명 대표는 잘 올리지 않고 당에서도 그렇죠. 공식 탄핵 방침 아니다라고 일단 탄핵이라는 선을 긋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 워낙 거부감이 있고 탄핵을 주장하면 어지간한 일로는 지금 저 동조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8년 전 탄핵의 학습 효과 때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탄핵을 주장했던 많은 저 우리 당의 예. 인사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탄핵 이후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던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나중에는 굉장한 지탄을 받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또 늘 옳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이 뼈아픈 과거일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아직도 회복 못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옳든 그러든 예, 생각이 예, 옳든 예, 그러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탄핵을 또 꺼내는 것은 성공하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민주당마저도 탄핵이라는 얘기를 겉으로는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만 정식으로 입에서 내놓기는 아직은 무리지도 않았고 부담스럽고 그 그래서 무서움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탄핵의 효과가 있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예. 사실상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더 어렵다고 봐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서 그 국민 투표 예. 통과를 어떻게 시킬 건지 그리고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소위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고 뭐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구절도 다 바꿔야 예. 되고 그러면 그리고 지금 뭐 또 뭐 헌법 전문에 넣자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많죠. 또 뭐 예. 저 정부 조직을 지금 차라리 뭐 이렇게 바꾸자 하고 김민석 의원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계엄을 뭐 어떻게 하자고 헌법에 아예 놓자고 할 거고 또 경찰은요 또 영장 청구권을 이제 그러네요. 뭐 어떻게 하자고 하고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올 겁니다. 뭐 검찰청을 없애자는 얘기도 나올 예? 거고 뭐 그러면 이제 부지와 이게 세월이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뭐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그 민주당의 장외 집회는 상당히 영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작이었다. 아직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네. 이렇게 뭔가 헌정 중단은 이런 사태를 만들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다음 선거의 결승선까지 가면 안 넘어지고 가기가 힘드니까 결승선을 좀 앞당기겠다 사실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중도파 이상의 국민들은 그러니까 좋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도 좀 볼 때 내가 안 좋은 것도 있어. 근데 이렇게 우리를 모아서 해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달라고 그건 잘 아닌 것 같은데 좀 약간 심리에 우리 대중 국민들 심리에 좀 이런 게 깔려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방법이 하여튼 대선 날짜를 앞당기지 않고는 교도소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그리고 아마 나중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죠. 특히 저 대북 송금이라든지 예, 대장동 이게 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하수인 실무자가 징역 9년을 받아놨잖아요. 그렇죠. 이화영 9년 6개월이 나왔는데. 예, 부지사 또 저 지금 항소심까지 가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뭐 하여튼 바꾸기 위해서 여러 회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검사 정말 탄핵까지 사실관계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걸 우기더라고요, 진짜. 뭐 이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하여튼